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 현장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조기를 개형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한편 앞서 성중독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언급해 큰 비난을 샀던 미국 경찰은 증오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한인 매체 애틀랜타 K 이상현 대표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 애틀랜타 총격 사건 범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성중독 가능성을 언급했던 경찰이 증오범죄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이 현재까지 수사 방향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그 인종범죄 가능성이 없고 또 나쁜 날이었다라고 이제 문제의 발언을 했던 제이 버틀러 그 공보관이 교체가 됐죠. 네. 그리고 애틀랜타 시 경찰에서 인종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FBI도 개입을 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인종범죄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왜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성중독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아시아계 증오범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참 미국에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좀 거의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체로키 카운티라고 애틀랜타 시라는 두 개의 관할 구역에서 벌어졌고요. 또 한쪽에서 맡은 체로키 카운티 경찰이 그런 무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네. 이 체로키 카운티라는 지역 자체가 좀 백인이 많은 지역이고 또 이 공보관 자체도 그런 성향을 보였던 인물로 이제 SNS 이제 게시물 통해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아마 좀 범인을 옹호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개항을 지시하는 등 재빠르게 수습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애틀랜타를 또 방문한다고 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현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와서 이제 샘박 주하원의원, 그러니까 한인을 포함해서 이제 아시아계를 만나게 되고요. 네. 어제 이제 미하원에서 청문회도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FBI도 개입이 됐고 또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조기 개항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참 아시아계 살인 사건이었고 지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는데 조기 개항을 지시했다는 것 자체도 예전과는 달리 이 아시아계에 대한 범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의사의 표현으로 봐서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지에 계시는 한국인들, 우리 교포분들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상황 어느 정도 심각한 걸로 느끼세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해졌다고 다들 느끼고 계시고요. 네. 매일같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매일같이 애틀랜타에서는 그런 사건이 좀 매일같이 전국에서 두세 건씩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나오는 사건들만 미국 내에서는 아시아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어제도 있었고요. 네. 이런 좀 약자들 아시아계 중에서도 여성이나 약자를 노리는 범죄들이 거의 전국 매체에 통하면 한 두세 건씩 매일 벌어지고 있고 통계상으로도 1개월에만 500건 이상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네. 경찰의 레이더망에 잡히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폭언, 또 여러 가지 그런 불쾌감 이런 것들은 아마 부지기수로 그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게 역시 결국 이 대선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수사법과 이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았나.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이런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나 이 증오범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체감적으로 지금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변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네. 지금 왜 아시아계만 타겟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정말 지난해 BLM이 지나가면서 이제 흑인들에 대한 그런 경각심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빈 공간, 좀 더 힘없어 보이는 아시아계를 좀 노리지 않나, 좀 그런 우려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상현 대표님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폭언을 들었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지만, 네.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시선,
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왔다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자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느껴봤을 거고요. 네. 실제 주변에서 그런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당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통 흑인이나 유대인에 비해서 아시아계를 표정으로 한 증오 범죄는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뭐 아시아계들이 주로 이제 그런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많은 접촉이 많은 그런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찰에서도 이 친구도 말했지만 성중독이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것처럼 다른 이유였다 하면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흑인들 같은 경우는 단체 행동을 하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시위를 하거나 좀 이렇게 그런 것을 경계하는 편인데요. 불매 운동을 하거나 네. 아마 아시아계들은 좀 너무 좀 조용한 좀 내성적인 성격으로 보여서 아마 더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그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금 이쪽에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현지에서 혹시 그 나온 보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변호사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자기가 어드바이스를 했다. 자기가 조언을 줬다. 나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고요. 예. 이제 법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지금 나가서 판사하고 만났을 때 혹시 말 실수라도 하거나 꼭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니까요. 예. 좀 준비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여론을 봐서 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전략 아닐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 희생자 8명 가운데 한인 여성 4명의 신원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신원을 네.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뭐 이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4명 중에 1명이 아직 신원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경찰 쪽에서는 모든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공개를 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1명이 미국에서 이제 지문 대조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나오지 않았고 한국에서 뭐 또 미국이나 한국의 가족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뭐 짐작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신원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 내일 가능할 것 같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 사망자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생전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한 사실이 알려졌다고요. 예, 제 현재 언론 매체가 전데요. 아,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어머니가 뭐 뷰티샵에서 일하니까 미용실이겠죠 한국으로 치면 네네. 뷰티샵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자기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업소인 줄 알고 어머니하고 싸웠다. 근데 어머니가 좀 힘들게 일하는 걸 알고 자기도 마음이 아팠는데 어머니가 평생 자기를 이렇게 키우셨고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가중에 이런 비극까지 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현지에서 시위도 혹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계속 그 교민들 사이에서도 좀 시위를 벌여야 되겠다, 좀 항의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예, 저희도 지금 뭐 한 20개 단체가 어제 모여서 일단 규탄 대회를 했고요. 네.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지금 학생들 또 젊은 차세대들을 중심으로 릴레이 시위, 침묵 시위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소 앞에서. 그리고 내일 20일이죠. 이거 시간으로 20일 주청사 다운타운에 있는 주청사 앞에서 대규모 아시아계 시위가 열립니다. 한인들이 많이 참석하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곳에서 이제 이런 인종혐오 범죄 배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내 유명 인사들까지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모든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스포츠 스타, 뭐 정치인들 모두 이제 이런 릴레이로 운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 시절에 그땐 이제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뭐 중동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민들에 대한 혐오나 이런 의사를 대통령이 직접 막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증오 범죄나 이런 것들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일단 어제 청문회에서도 나온 얘기긴 하지만요. 네. 주정부별로 다 다른 이런 증오 범죄, 증오에 대한 대처법을 연방 차원에서 좀 통일해야 되겠다. 가장 그게 먼저 이제 시급한 것 같습니다. 좀 중범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 경찰에서 이제 뭐 조자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증오범죄법을 제정해서 좀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경찰관이나 사법당국에 대한 교육과 또 이런 시민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도록 민관이 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아시아계들이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좀 결집을 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이런 증오범죄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강력한 힘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 현지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 범죄에 대해서 같이 좀 분노해주고 좀 뭔가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공감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건이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뭐 작은 범죄들이었죠. 뭐 작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폭행이라든지 이런 지역 차원에서의 범죄였는데 이번 사건은 정말 전국적인 관심을 갖는 범죄가 됐고 네. 전국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그것도 백인에 의해서 아시아계를 이렇게 대량 살상한 이런 범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결집하고 또 많은 이런 주변에서 캠페인이 좀 벌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장례 일정이나 이런 건 좀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아직 시신도 지금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대부분이 뭐 4분 중에 뭐 한두 분을 빼놓고는 연고가 없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될까 아마 총영사가 좀 난감한 지금 입장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국 애틀랜타 한인 매체 애틀랜타 K 이상연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